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양근 대철학의 출발점이 된 르네 데카르트와 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명제는 합리론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를 듣고 난 후 왜 철학을 배워야만 하는지, 어떻게 철학이 일상 속에서 쓰여지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데카르트의 사상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카르트의 사상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철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합리론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데카르트의 사상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선 데카르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1596년 프랑스의 투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던 그는 주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1606년 데카르트는 예수회가 운영하는 라 플래시 콜레주에 입학하여 8년 동안 중세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와 독일을 여행하며 수학과 과학을 연구했죠. 1629년 데카르트는 자유로운 학문적 분위기를 찾아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20년간 연구와 저술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1637년 데카르트는 그의 대표작 방법소설을 출간하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1650년 데카르트는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의 초청을 받아 스톡홀름으로 갔으나 그곳의 추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모든 지식의 기초를 이성적 사고에 두었습니다. 그는 감각적 경험보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현대 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의 저서 방법소설을 살펴볼까요? 이 책은 1637년에 출간된 데카르트의 대표작으로 그의 철학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방법소설은 특히 4가지 중요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명확한 진리만 받아들이기. 모든 것에 대해 회의하고 분명히 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문제를 최대한 작게 나누기. 복잡한 문제를 작게 나누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해결하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문제로 나아갑니다. 넷째, 철저히 검토하기.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방법론은 현대 과학의 연구 방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학 실험을 할 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카르트는 철학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제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도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꿈을 꾸고 있거나 어떤 악의적인 존재에 의해 속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밤중에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지 나무나 가로등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감각을 의심하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라고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는 확실해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생각하는 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합리론은 과학적 방법론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때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는 데카르트가 주장한 명확한 진리만 받아들이기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기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데카르트의 합리론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카르트의 방법론을 따르면 먼저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나누어 검토하여야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과 학습에서도 데카르트의 합리론은 큰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나 과학 실험을 할 때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데카르트의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해결하기와 철저히 검토하기 원칙은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적용하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정보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뉴스를 접할 때 그 뉴스의 출처와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카르트의 합리론은 건강과 웰빙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건강 정보나 다이어트 방법을 접할 때 논리적으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건강 정보를 믿고 따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합리론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데카르트의 방법론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 단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합리론은 철저한 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논리적으로 일정을 짜고 필요한 준비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면 보다 효율적이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카르트의 철저히 검토하기 원칙과 일치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데카르트의 합리론은 중요한 전략 수립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철저한 시장 분석과 논리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데카르트의 방법론을 따르면 시장의 특성과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데카르트의 사상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데카르트와 그의 철학, 특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명제와 합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적 사고를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